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은행도 최근에 뱅크런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고물가에다가 고환율이 겹치면서 내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코스피는 신고가에다가 일부 대기업들은 정말 잘 되고 있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이 이런 지경까지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정치와 경제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특히 금리나 환율, 부동산, 주식 가격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사실상 정치적인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연끌로 집을 산 사람이나 자영업자, 청년층까지 대출 이자 부담에 큰 타격을 받고 그게 또 고스란히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까지 흔들리게 되겠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도 하고 또 돈을 푸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원화의 양이 많아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게 되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경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실적이 개선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나 재료를 수입해와서 조립하고 제작하는 나라죠. 그럼 고환율로 인해서 기름값이나 식료품값 등등 수입 물가와 생활 물가가 치솟게 되고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분노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금리 하나 움직일 때마다 민생과 직결이 되고 그 불만과 만족이 바로 지지율과 표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는 항상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지금 환율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카드를 다 꺼내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시작한 뱅크런 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긴급 여신 지원 체계입니다. 이름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2025년 12월 중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을 하나 의결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이라는 규정인데요. 한마디로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그 은행이 들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같은 당장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증권만 담보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준 대출 채권까지도 담보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아무 대출이나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기업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신용 등급이 양호한 우량기업 대출 위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담보 범위를 넓히는 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고 뱅크런으로 벌어지는 도미노 충격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죠. 한국은행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뒤늦게 조치하는 것보다 굴이 나더라도 쓸 물을 미리 준비해 두겠다는 건데 이 말은 곧 현재 나라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